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추진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3부는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화사하게 또 입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시청 함께 하셔서 이렇게 수익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부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10시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저희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께서 전해주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서 전문가님이 말해주는 종목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률 내시고 또 이야기 나눠주면서 수익률 인증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톡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이트 전문가님의 한 줄평 어떻게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볼게요. 네, 개별 종목 장세 지수는 상승 중이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글로벌 증시가 이제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흐름에 맞추어서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세 이렇게 상승해 줬는데 오늘 특징적으로 지수는 좀 답답한 장 초반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크게 급등락을 반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들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중심의 이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 펀더멘탈이 뛰어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선택해서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장세가 지금 이번 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도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좀 이렇게 잘 시장 빠르게 유연하게 좀 대응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짧게 먼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또 내일장도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10시 정도까지 그 전까지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매수 신호, 매도 타이밍 같이 또 전문가님께서 주고 계시니까요. 참여를 하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톡방 내에서 수익률 인증 꾸준하게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바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둘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네,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네요. 자회사 안다르가 이제 일본 최대 오픈마켓 라쿠텐서 이 레깅스 부분 1위 소식에 또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4.09% 상승을 했습니다. 전 거래 대비 2,550원가량 오름세 나타냈고요. 265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에코마케팅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전문가님? 네, 에코마케팅 우선 이 종합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근데 이 자회사가 이 데일리 앵코 그리고 안다르라는 이런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자회사 안다르가 일본 최대 오픈마켓 라쿠텐에서 레깅스 부분 1위를 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소식들이 있었었습니다. 그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이 브랜드인 그 이름이 잭시믹스 이 네. 여성분들은 맞아요.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잭시믹스가 이제 일본에서 1위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치고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코마케팅이 자회사인 이 안다르 여기에서 이제 라쿠텐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우리나라의 이제 쿠팡이라던가 아니면 옥션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렇게 옥션이라던가 G마켓 이런 그 이커머스의 네. 대장격의 이런 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1위를 했다. 그러면은 굉장한 좀 호재거리가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로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이제 일본에 이제 세 개의 업체가 있는데 네. 아마존, 라쿠텐 그리고 큐텐이라는 그 브랜드 점유를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1위들을 계속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우선 전고점이었던 이 19,000원 라인을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작년 상반기에 이 인스타에서 이 등산 열풍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등산 열풍이 있으면서 이제 한류 열풍으로까지 이 레깅스 업체로 이 잭시믹스 이 업체 그 주가가 이 6,000원이었던 게 13,000원까지도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추어 봤었을 때 에코 마케팅 또한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1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차트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눌려왔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고점을 한번 뚫었네. 19,000원 라인을 뚫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치고 나갈 힘은 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의 경우에 급락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되겠고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단기적으로 노리실 분들 유효한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라쿠텐, 큐텐 뭐 이런 아마존, 일본에서의 그 레깅스 판매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확장해서 중국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의류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이 먼저 유행을 했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중국으로 갔던 예전 10년 전만 해도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그러네요. 이게 문화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유심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광고 관련해서 이제 에코마케팅이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 관련해서 매출은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는 추세예요. 네. 재무를 봤었을 때 한번 네.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지금 매수 시그널 써 있고 이게 증권사
그런 리포트나 아니면 컨센서스가 매수 의견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출이 21년도에 150%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출이 1,770억에서 2,450억까지 상승을 했었고,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잘할 거야는 아니지만 올해 이런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자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예, 그래서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일본에서의 성과와 수급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에코마케팅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CU테크 올라와 있네요. 라비닉스 지분 100% 신규 취득 결정에 강세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8.22% 상승을 했고요. 전 거래 대비 590원가량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7,77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네요. CU테크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라비닉스 이 스마트폰용 구동보드 이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FPCA 하면은 뭔가 좀 영어이고 네.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플렉시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네. 그 구동 그 기판 비슷한 그 보드 만드는 소재 업체거든요. 네. 이 CU테크가 작년에 상장을 했었다가 주가가 흐름이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시간 조정을 이렇게 줬었어요. 근데 오늘 라비닉스라는 이 관련한 PCA를 만드는 회사를 100% 이렇게 취득을 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한마디로 신규 투자 설비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 투자 설비를 하는 것보다도 신규로 짓는 것보다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만들어져 있는 생산이 지금 바로 당장 가능한 그 업체의 지분을 아예 100% 취득을 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을 예상을 했기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한 것이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 폴더블 폰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기술하면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잘해주길 바라는데 폴더블 폰 저는 다음번에 나오면 좀 한번 사볼 의향이거든요. 거기 관련한 업체이다라고 네.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아까 굉장히 시간 조정을 길게 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정말 오랜 기간, 한 5, 6개월 기간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주가는 횡보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돌파를 두들기다가 못 뚫었는데 오늘은 뚫었어요. 그리고 종가가 이 7,500원 위에, 그러니까 저항 라인 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딱 저항이 한 8,000원대 초반에서 이제 예상이 돼요. 근데 네. 이것마저도 이 투자 소식 속에서 이제 캐파가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하고, 그럼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 또한 더 증가가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은 현 시점에서 내일 시가가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도 오늘 거래량이 원래는 10만 또 안 됐었던 10만에서 20만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네. 300만 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담아놨었던 이런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 그리고 매출도 지금 좋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했었겠죠. 네. CU테크 마찬가지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 비추었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U테크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의 빌보드 200 1위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던 JYP 엔터인데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5.74% 상승을 했고요. 6만 원 선에 올라왔습니다. 6만 800원에 종가가 마무리됐고요. 오늘 하루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바로 57,500원에서 62,100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이내 또 하락을 하면서 결국 마무리에는 68,000원 선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JYP 엔터 최근 아까도 봤듯이 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JYP 요즘에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한번 조정 줄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지? 네, 맞아요. 뭐 한국인이라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네. 박진영 이렇게 그렇죠. 그 대표가 만든 회사인데, 트와이스 있지?
있다고 하나요? 있지. 예, 네.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업체다. 근데 2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에서 벌써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오늘은 이제 미국 빌보드 200에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뭐 100 네. 이런 데 1위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또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준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번 달에 지난달에는 벌써 북미 최대 레이블인 유니버셜 뮤직 그룹 산하 리퍼블릭 레코드와 협업 확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JYP USA도 이렇게 설립을 네.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북미 시장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더욱 이제 시장 경쟁력을 장악을 하겠다. 그 말은 이제 더 커가겠죠. 그리고 일전에 이제 일본에서 니주라는 이 네. 걸그룹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하잖아요, JYP가. 그렇죠. 뭐 YG도 있고 하이브도 네. 있겠지만 JYP도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차트를 보더라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쭉 올리고 있어요. 네. 와 이건 진짜 어떻게 조정 한번 시원하게 그러네요. 주지 않을까 했는데 52주 신고가 거의 신고가를 아예 갱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트를 줄여보더라도 그 전에 있긴 했지만 네. 지금 딱 이 라인마저 돌파를 해준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나오겠네요. 시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네.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해왔었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고 지금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을 그쵸. 아까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계속 상승만 하진 않아요. 그쵸. 자, 이렇게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기간 조정들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주죠. 예, 이런 기간에 한번 정말로 이제 저항대와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기술적으로도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FR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실적 호조 기대감에 또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9%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전거래 대비 500원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34,1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실적 기대감에 또 상승을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쉽게 통신 장비 업체인데 네. 5G 섹터죠. 그렇군요. 네. 5G 하면은 정말 많은 이 5G 투자자분들은 정말 오지라고 해서 그죠. 오지게 안 간다. 네. 막 정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정말로 안 갔어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 작년 9월에 이제 미국발 이제 버라이즌 향, 삼성전자랑 버라이즌 향 네, 이 맞아요. 공급이 좀 이슈가 되면서 5G가 다시금 이제 뜨겁게 올라오나라고 했는데도 다시금 그 상승세를 지켜주지 못하고 꺾여버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수의 하락 속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5G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버라이즌 양 그 미국에서 이게 항공기 간섭 뭐 이런 네. 주파수 간섭 이런 것 때문에 작년 9월에 이제 네. 붐이 일어나려다가 좀 이렇게 좀 안 됐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그리고 5G가 무조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요즘에 뭐 6G 간다 하는데 그렇죠.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자율주행 2에서 3로 네. 가지 4로 바로 그렇죠. 넘어가진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 착안을 했었을 때 5G는 구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요즘 뜨거운 게 로봇, 메타버스, NFT, 네. 뭐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메타버스, NFT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모두 다 5G가 기반이 되어야, 네.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5G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인프라 법안, BBB 법안이 제가 방송에서 한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조 네. 맨친 의원이 작년 11월에 좀 이렇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통과를 못했는데, 이제 미국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고 이제 다음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때 관련해서도 성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75억 달러 수준의 그 전기차 관련 이렇게 그 투자가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비추었었을 때 5G 그리고 인프라 법안 이런 것들 풀리면 다시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야?라고 묻는다면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쵸. 네, 근데 어쨌든 HFR 실적 호조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뜨거웠었다. 그렇다라는 거는 통신 장비 관련해서 5G 관련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좀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재무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떴네라고 하면은 네. 작년에 21년도 11월경에 미국 북미향으로 수출을 크게 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게 올해입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실적이 좋았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연간으로 돼 있나? 네. 네. 자, 전체로 돼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21년도 그 900억이었던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익 같은 경우에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을 했고 당기 순이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죠. 이렇게 됐었을 때 좋은 주가 흐름을 벌써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2년도에도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21년도에 벌써 수주를 받아냈었던 그런 분들을 납품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주를 했던 것이고 이제 또 다른 수주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주가가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항 맞을 곳에서 저항 맞고 내려왔어요, 오늘. 네. 왜냐면은 전고점인 이 35,0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딱 내려와 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한 번 두들겼고 두 번째, 그러면 다음번 세 번째 두들길 때는 다시 한번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이대로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그 직전 전고점인 4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5G가 기대감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5G들이 다 수급이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종목들마다 제가 맨날 체크를 하는데 네. 개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외인과 기관들이 조용히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이 좀 담아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터져준 게 아니에요. 50만 정도면은 그렇게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다. 왜냐하면 5G 관련해서 2년 넘게 당했었기 때문에 네. 네, 투자자분들도 한 번쯤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또 밀리는 거 아니야? 그쵸. 또 언제 가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관심은 가지고 이제 돌파 타이밍 그럴 때 좀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FR까지 5G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대응을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애디 올라와 있네요. 한덕수, 김한길 등 국무총리 후보 거론 소식에 또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요.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2.12% 상승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870원가량 오름세에 기록을 했고요. 8,050원 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교육 관련주입니다.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스마트 러닝 업체인데 이쪽 섹터 관련해서는 저는 좀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네. 학생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쵸. 결국에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리고 오늘 네. 오히려 저는 출산 관련한 정책들 그래서 뭐 엔젤 산업이라던가 이쪽 관련 테마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 애교 교육 관련 섹터가 움직인 것은 아니고 전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후보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한마디로 네. 정치 테마로 그쵸.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뭐 그 전부터겠죠.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질수록 그때마다 이제 학교를 안 보내면은 이제 대체로 이렇게 공부를 사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서 관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한 번씩 터져줘요.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거래량이 터져줄 때마다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특징적으로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 이슈가 받아줄 때 한 번씩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종목이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거는 그 이슈도 있었겠지만 시가갭을 띄워주면서 이 저항 라인이었던 7,800원 라인을 이렇게 여기 위에서
출발을 했었고 크게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고 양봉을 그려주긴 했으나 이렇게 마감을 했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이 위에서 다시 시가를 형성을 한다면 공략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은 다시금 조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그만큼 초보 주린이 분들은 이 초심자의 행운을 바라고 네.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 거래량 터진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진짜 장기간 고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만 현재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7,8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줬네라는 거는 긍정적. 하지만 교육 관련 섹터 그리고 이 정치 테마주라는 점, 이 점은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메뉴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전문가님께서 주고 계시고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실제로 도움을 받아가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 참여를 하셔서 수익률 인증해주고 계시거든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QR코드 찍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그 전에 저희 전문가님 아까도 말했듯이 꾸준하게 좀 수익률을 내주고 계셔서 저 역시도 톡방에서 전문가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네, 수익률 자랑 이 타이밍에 좀 한번 해주실까요? 수익률 자랑이요? 네. 네. 요번 달 그 시장이 뭐 안 좋았다면 안 좋을 수 있겠고, 그럼 좋았다면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첫 번째로 지키는 원칙이 이제 지키는 매매,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종목수로 이렇게 단타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려서 포트별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뭐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운영하고 있고 네. 단기라던가 스윙급 종목으로는 5종목씩 이렇게 비중을 좀 있게 실어가면서 이렇게 대응 전략을 하고 있고 단타 같은 경우는 5% 이상 절대 비중을 5% 이상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네. 미리 회원님들한테 맞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 전략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손절해야 되는데 뭐 3% 이상 그 전에 먼저 저는 좀 컷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뭐 조일 알미늄, 사마 네트워크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대한항공을 리오프닝 관련주임에도 보내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단기급으로 한 달 정도 들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니까 부근에서 조금 보내줬었는데 네. 나머지 종목들 뭐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 들어가서 11%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적도 있었고 네. 그 전에 사전에 이제 로봇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아라고 하면서 미리 매집을 했었다가 네. 한 1, 2주 있다가 바로 한 20% 정도 수익을 챙기는 이렇게 수익률표에 저는 전부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정말로 욕심을 부리다가 제가 좀 이렇게 기간을 좀 길게 끌었던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조일 알루미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제가 한 달 정도 들고 있었나? 한 달 정도 들고 있었네요. 네. 단타로 일주일의 기간을 보고서 진입을 했다가 너무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의미 없이 이렇게 손절을 칠 수는 없잖아요. 보기 싫다고. 그래서 네. 회원님들한테 단타적 대응을 하려고 했으나 정말 제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좀 손해를 기회비용을 날리게 됐다. 하지만 무조건 챙겨 먹고 나오겠다. 아니면 네. 그렇지 못할 경우 안정기가라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며칠 전이었죠? 네, 맞아요. 네, 28일 날 이렇게 챙기고 나왔네요. 네. 네. 아무튼 그 3월 달에 그 120% 정도 수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안전하게 이렇게 수익을 차곡차곡 누적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만 거의 116% 가까운 수익률을 또 내주셨네요. 우리 전문가님 믿고 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렇게 또 수익률을 내주실 만한 필살기 관련해서 또 내용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필살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관심 섹터, 관심 종목이라고 해주셨네요. 여러 가지 매주 또 준비를 해오고 계신데 이번에는 또 어떤 섹터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움직이는 섹터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그리고 5G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먼저 들고 온 이유는 테슬라에서 그 오늘이었죠. 전일 이제 그 미리 공시가 나왔었는데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은 맞아요. $1,100를 쪼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주들이 그 이제 더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가능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주식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가 $1,100 선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미국 증시에서. 근데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좀 예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미국에서 연비 규제를 그 대폭 상향을 한다. 벌금을 대폭 상향한다. $5 수준이었던 그 연비 규제 벌금을 지금은 $14로 상향을 하겠다. 한 3배 가까이 올리겠다라는 이 소식은 한마디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 $75억 예산 집행을 시작했다. 그 말은 이제 아직 다 완전히 이렇게 그 시작을 한 거지 시행이 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충전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2차 전지 관련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도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이니만큼 올해 또한 뜨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윤 당선인이 정책적 공약으로 충전 인프라 확대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충전 요금을, 전기차 충전 요금을 원래라면은 올해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요금 동결시키겠다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던 네.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켜주게 된다라면 우리 국내에서도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를 좀 더 많이 살려고 하는,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폭스바겐이라던가 뭐 아니면 GM, 뭐 네. 미국발,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잘 만들고 있다. 그리고 네. 미리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완성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발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시장,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은 원통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네. 그런 배터리들의 대장은 뭐 삼성 SDI, LG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네.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뭐 양극재, 음극재, 그러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네. 종목들 제가 좀 요즘에 보는 종목들 세 종목을 좀 들고 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 먼저 코인테크라는 종목이 코인테크. 네. 공정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느냐? 2차 전지 전 공정, 그러니까 그 공정 단계에서 전 세계 최초로 풀 자동화에 성공을 한 업체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최초, 세계 최초. 이 그렇죠. 단어를 주목을 네. 해봐야 되겠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착안을 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매년 53% 이상의 급격한 성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적인 장비 투자, 설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동화 설비를 이렇게 설치하는 네. 이런 업체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시장 예상치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작년에 우선 400억이었던 매출액이 2배 상승하면서 200% 그러네요. 상승하면서 1,000억을 찍었고, 올해는
다시금 2배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또한 2배가 아니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6억이었던 게 1000% 상승했습니다. 와, 근데 네. 올해는 22년도에 더 좋아요. 시장 예상치가. 그러네요. 거기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 보여준다라면은 실적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실적 모멘텀이 뛰어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아요. 네. 네, 그 지수가 빠지고 있어도 너무 급격하게 테마의 하락 속에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했었을 때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속 약세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네. 지금 뭐 주가의 흐름은 뭐 지금 단기 이평선들과 장기 이평선들이 굉장히 모여 있어요. 언제든 쏴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단기적으로는 33,000원까지 10%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37,000원까지도 볼 수 있고 이 수주가 갑자기 잭팟이 터지거나 이런다면은 그 이상 신고가 갱신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담아두고 있어요. 금융투자에서도 지금 굉장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계속 담아두는 이런 모습들 그렇다라는 건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네, 이런 점에 착안을 했었을 때 코인테크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코인테크. 네, 그리고 네. 저희 코인테크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또 있을까요? 네, 나노 신소재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노 신소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관련주 비슷하게 이렇게 부각을 많이 받았었던 네.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노를 기반으로 한 신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2차 전지용 소재 CNT 도전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양극재에서 이 CNT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양극재에서는 기존에는 흑연에서 지금 실리콘으로 좀 변환되고 있어요. 네. 실리콘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쓰는데 이 충전을 하면 할수록 이게 팽창을 합니다. 근데 CNT가 그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CNT가 들어가는데 이 나노 신소재가 그걸 만드네. 그렇다라는 거는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죠. 네. 거기에 작년 매출이 25%, 290%, 350%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뭐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저희 나노 신소재.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시점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오늘은 음봉을 그리긴 했지만 이 58,000원 라인, 이 라인을 이렇게 상향 돌파를 했네. 아직은 안착했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제 외인 기관들의 수급들 이렇게 들어와 있고 기관들 계속 담아놨었죠. 그리고 이 재무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485억에서 611억, 올해는 877억. 컨센서스가 그 다음 연도 23년에는 2배, 200% 상승하게 이렇게 예상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만큼 더욱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겠죠.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비추었었을 때 나노 신소재도 저는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완전히 안착했다라는 제가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자면 네. 세 번째입니다. 원익 PN입니다. 원익 2차 전지 PN, 네. 후공정 장비 제조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자회사로 이 2차 충전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1월 달에 매수를 했다가 10% 정도 챙기고 나온 종목이에요. 네. 네, 실제적으로 제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다만 좀 10% 정도밖에 못 챙기고 나온 점이 왜 그랬냐면은 이제 저항대에서 계속 못 들어주더라고요. 네. 기간적인 행보를 하기에 먼저 보내주고 재공략을 하자 했는데 최근에 다시금 고개를 치켜 올리고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인데
원익 P&E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로도 엮여 있고 재료가 우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1,200억에서 1,700억, 2,000억으로 늘어나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에서 작년에는 좀 못했지만 올해 다시금 200억을 다시 돌파를 해주고 이런 모습들에 비추었을 때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매수를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관들이 정말로 계속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제가 이때에 들어갔었거든요. 26,000원대에 들어갔다가 이 라인 31,000원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었어요. 네. 여기를 못 들어줘가지고.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 거예요. 32,000원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 텐데 이 라인을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저는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무거울 수 있겠지만 천천히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감, 그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을 비춰봤었을 때 이런 종목 투자 안 하면 어떤 종목 해야 되지? 네. 라는 이런 의문을 들게 하게끔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다른 종목들 많은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주식은 필살기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저희 오늘 살펴본 게 나노 신소재, 코인테크 그리고 원익 P&E 종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아셔도 혼자 대응하고 좀 들어가기 어려우실 텐데요.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전문가님을 통해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들 또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시고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 주식왕 필살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 가능 상담소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희 톡방에 올라왔던 종목 상담 방송 중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네, SK스퀘어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65,000원이고요. 비중 30%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26% 빠졌고요. 종가는 56,2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 종목 일단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우선은 그 기존의 SK텔레콤에서 분할 상장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SK스퀘어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의 할인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11번가, 윈스토어 그리고 ADT 캡스 지금 이름이 변경돼서 이제 올해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경기 보안 관련주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SK그룹, SK텔레콤 배당을 많이 주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직 배당이 얼마나 줄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가는 상장하면서부터 크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월봉 65,000원이면은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좀 하셨는데 월봉을 보게 됐을 때 L자를 그리면서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 조정 중이에요. 네, 월봉을 봤을 때 지금 상장한 지 5개월 된 종목이다. 일봉으로 봤었을 때 저는 지금 오늘 저항 라인을 한번 두들겼어요. 두들겼는데 58,000원 라인이죠. 58,000원 라인 이 라인을 지금 두들겼고 그리고 60일 이평을 올라타려다가 실패를 한 모습 이런 점에 비추었었을 때 시간 조정을 좀 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진 않거든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3월 8일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65,000원까지는 와줄 겁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점은 좀 확인을 했다. 5만 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 착안을 했었을 때 내일 시가 위치는 어디일지는 뭐 예상이 좀 안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외인들도 좀 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자회사들의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좀 짧게 빠르게 좀 탈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기술적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자 65,000원까지 올 때 기간이 지금 대등 수치를 좀 비교를 했었을 때 자 여기 이 부분이면은 한 30일,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20일이죠 거래일이 한 달 반 정도 지금 현재까지 15일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15일 동안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다. 근데 한 번은 눌렸다가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이 지점 자 오늘 종가가 아니고 이 지점에서 55,000원 라인 요 라인에서 한번 찍고서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폭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자 여기 50% 지지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올라갈지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찍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지 아니면 이대로 바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15일 기간 안에 그렇게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스퀘어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톡하는 상담소는 한 종목으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한 상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3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을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사부터 먼저 나눠봤습니다. 저희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톡방 내에서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주고 계시고요.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익률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만 우리 나이트 전문가님께서 116%의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저 역시도 톡방에 입장을 해서 많은 도움 얻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또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렸고요. 저희 3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